네, 저는 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가의 재훈입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자주 영상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의 이야기, 저의 입시 후기, 그리고 저의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안재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3년 재외국민 전형으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해서 해외고에서 졸업한 게 아니라 해외고에 살다가 이제 고3 때 귀국을 해서 중도 귀국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1을 마치고 중2 때부터 4년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고2 때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 생활을 하시다가 끝나가지고 귀임을 하셔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고3부터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 말고도 성균관대 이제 공과 계열을 합격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좀 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고려대학교 신소리영어과는 이제 1차 서류 합격까지는 했으나 이제 2차는 아쉽게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일단 한양대 하면은 공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듯이 저는 이제 한양대가 공대로 되게 유서가 깊은 학교라 공대생들한테 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사회에 나가 계신 선배들도 공대 중에서는 공대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다 보니 최다다 보니까 한양대가 조금 더 끌리게 되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대학생활 면에서 한양대학교는 이제 문과든 이과든 캠퍼스 자체가 다 서울에 있는 반면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본캠이라 하더라도 자연 계열 학생들은 다 수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보내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양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계열로 뽑아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제가 항상 원했던 기계공학부에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한양대학교를 당연히 선택을 했고, 성균관대를 가면은 기계과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한양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중도 미국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 국제학교에서 이제 살다가 원래는 이제 2019년 5월에 졸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빨리 돌아오게 되면서 고3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남들보다는 1년 일찍 더 입시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망가지거나 조금 틀어진 부분들도 많고,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남들처럼 막 방대한 양의 스펙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계공학부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꼭 갖춰야 할 만한 것들은 충분히 갖추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 예로 이제 저는 중도 귀국을 IB를 하다가 중도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그 부족한 전공적 합성을 채우고자 AP를 한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AP를 할 때 남들처럼 이제 이 과목 저 과목 다 해서 많은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시간인 만큼 진짜 필요한 과목들,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니까 저는 물리 C를 이제 피직스 C를 메카닉스하고 E&M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화학,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칼큘러스 DC 이렇게 4과목을 총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해서 딱 그 4과목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완벽한 5점을 받는 이런 전략으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면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내신 관리는 뭐 당연히 국제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국제학교에 적응도 해야 됐고, 뭐 영어가 서툴기도 했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어요. 뭐 수학이나 과학같이 영어의 비중이 좀 적은 것들은 처음부터 A도 나오고 잘 나왔지만, 이제 영어나 아니면 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은 저는 C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중학교 성적이지만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매 학기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어요. 매 학기 이제 뭐 히스토리나 이렇게 지오그래피나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것들은 금방 올렸고, 마지막까지 제가 올렸던 게 영어인데, 영어도 결국은 마지막 학기에 A를 받으면서 국제학교에서의 마지막 성적은 4.35 만점에 4.2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외부 성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게 SAT잖아요. 이과든 문과든 필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SAT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남들보다는 오래 공부를 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영어의 소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SAT가 드럽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SAT 공부를 한 3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SAT 점수를 그래서 3년 정도 해가지고 1400 중반대를 이제 고3 때 한국에 와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점수가 110점으로 있는데 토플은 아무래도 제가 SAT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플 점수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110점이라는 점수가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SAT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리딩 RC나 LC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다 되는 거고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아니면 스피킹 할 때 이런 전략만 살짝 공부해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B를 하다가 원래 IB 점수 디플로마를 따서 졸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이국을 하게 되면서 못 따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를 해서 이제 Physics C Mechanics, Physics C E&M, 그 다음에 Chemistry, Calculus PC 이렇게 4과목을 해서 다 5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과라 근데 토르플 성적이 있어요. 러시아어 자격증인데 이것도 뭐 러시아에 살다 와서 제가 러시아에서 열심히 생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1급을 땄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중도 귀국을 해서 11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다 보니까 EC를 챙기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제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들을 해도 리더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때쯤에 제가 귀국을 하게 된 거라서 이 리더십 포지션을 챙기는 데 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일찍부터 시작한 케이스라서 뭐 리더십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제 그래픽 디자인 동아리에 회장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라이프가드를 해서 좀 리더십을 보여줬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걸 자소서에 녹여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전공 관련된 게 사실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면 기억해야 될 게 항상 본인의 전공을 일찍 선택을 해서 뭐 세부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좀 넓게라도 선택을 해서 나중에 자소서에 엮어낼 만한 거를 좀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하는 게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느끼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소 쓸 때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꺼내서 썼던 게 이제 로보틱스 제가 시사라는 이런 그 동유럽에 있는 국제학교들끼리 있는 리그에 로보틱스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입상도 아니고 출전하기 위해서 팀 활동을 하다가 귀국했다 이것도 녹여냈었고 그리고 매스카운트 학교 대표로 출전했는데 이제 그것도 수상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수학에 어떠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자소서 3번에 녹여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챙기기에는 일단 3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학년 때 특히 한국에서는 고3 때는 잘 동아리 활동 안 하는 편이라 좀 챙기기가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중도 귀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막막해 하세요. 제 생각에는 특히 해외고에서 졸업해서 어떻게 보면 정식 3년 특례 루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고3이나 고2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적응을 함과 동시에 입시도 당겨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저의 로드맵을 보고 그래도 희망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2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중도기국생들은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새로운 학교에도 적응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외부 성적이 좋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거 몇 개는 확실하게 챙겨두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많은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EC 같은 거는 이제 한국 귀국해서 챙기기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해외에서부터 미리미리 전공을 생각해서 전공 관련된 걸로 동아리가 없다면 동아리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좀 해서 자소서에 녹여낼 만한 걸 일찍이부터 만드는 게 저는 나중에 입시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을 지금 누르실 분들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진행자로서 윤양과 TV에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